네, 자 선택 사고 갈까 팔고 갈까 순서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보면서 종목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항공주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일상으로 복귀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국제선 입국을 재개한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학기 아이들이 전면 등교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뭐 아시아나라든가 대한항공도 뭐 괌 사이판 운항을 또 여름부터 재개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속속 들려오면서 여름 휴가에 대한 기대감도 불다 보니까 항공주가 급등했거든요. 두 분께서는 항공주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항공주 의견 어떻게 주실까요? 사자팔자 들어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관망 그리고 사자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박영호 파트너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최근 단기 급등했기 때문일까요? 왜 관망이라고 보실까요? 네. 사실 보복 소비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보복 소비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것이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주가를 분석을 할 때 포워드라고 해서 보통 6개월에서 1년치 정도의 추정 실적을 가지고서 목표 주가를 많이 설정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항공 주가를 한번 월봉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2015년보다도 훨씬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맞아요. 52주 신고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5년 신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3년도 3개년 역시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지만은 앞으로 좋아질 거다. 맞습니다. 좋아지겠지만은 지금의 주가는 6개월 1년째 포워드 추정치를 상회하는 주가 충분히 충족이 됐다라는 거죠. 주가가 기대치가 있으니까 쉽게 하락하진 않겠지만은 여기에서 들어가서 추가 상승해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거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서 내가 5%, 10% 수익을 낼 거냐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최소한 30에서 50% 정도 미니멈 뭐 20에서 30% 본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거를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의 움직임이나 그다음에 그 기대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좋기 때문에 급락하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추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까가 조금 의문시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추격 매수보다는 추세를 확인한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에서 관망 전략을 드렸던 거죠. 네, 박영호 고수께서는 그래서 관망 전략을 주셨는데 말씀처럼 사실 약간의 좀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지금 당장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한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또 안치선 연구원께서는 사자 의견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백신 접종률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쵸. 이익단이 올라오지 않았는데도 좀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는 펜트업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좀 유의미하게 보고 있어서 이번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뭐 30%에서 40% 그렇게 급등을 좀 노리기는 어렵지만 네. 저도 한 10% 정도의 그런 수익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반기까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떤 걸 보세요? 오늘은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LCC 업체들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탑픽 종목은 어떤 걸 보세요? 저는 네. 대한항공. 대한항공. 네, 자, 항공 업종에 대해서도 사자 의견 주시면서 일단 탑픽 종목으로는 또 대한항공을 함께 주셨습니다. 박용호 수께서는 아직은 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좀 관망해 보자라고 하셨고 수익률, 평균 수익률을 굉장히 좀 높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한 20-30%는 나야 수익률이 괜찮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네. 이제 주가가 이제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10%만 보고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은 아무 종목이나 언제든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 정치 테마주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네. 주로 이제 그 투자를 권유하는 측면에서 단기보다는 좀 추세 매매 그리고 아마 이 TV를 보시는 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것보다는 한 달이고 두 달 들고 가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아마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한테는 조금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네. 지금 여기서 급락을 한다거나 그쵸? 뭐 이렇게 실적이 네. 나빠진다거나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네. 지금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거를 따라가서 수익을 내기에는 저도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항공업종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항공업종 정말 날개를 달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너무나 왔으면 좋죠.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드네요. 건설업종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건설 정책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또 수도권에 3만 가구 이상의 또 하반기에 공급 관련된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던가 용산역 주변 녹지와 관련된 또 이슈가 나오면서 건설, 리모델링, 뭐 터널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업종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의견 제시해 주시죠. 건설업종 어떻게 보세요? 팔자 그리고 연구원님 많이 좀 갈등되시나 봐요. 네,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건설업종을 팔자 의견 주셨어요. 사실 내년에 대선이 잠시만요. 있어서 이거 제가 반대로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겁니다. 사자시군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시는 사자입니다. 거죠? 네, 정정입니다. 사자로. 사자죠. 알겠습니다. 이거 사이죠. 네, 안지순 연구원님은 안 바꾸시고요. 네. 네. 저도 저 이거 네. 잘못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죄송합니다. 서로 굉장히 좀 많이 관망을 하시면서 또 들어주시네요. 두 분 다 그럼 사자신 걸로 좀 알고 있고. 먼저 박영호 교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사자 의견 주신 이유는요? 예, 네. 건설주는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 그 경기가 좀 부진하면서 해외 수주라든지 국내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침체가 됐었고 2020년도에는 극히 심했죠. 건설 현장에서 사람을 갖다가 모아서 건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마스크 쓰고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네.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게 코로나19가 되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면은 이제부터 건설 수준은 본물 터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난번에 20불까지도 하락했다가 최근에 60불 이상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산유국에서도 그동안의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규 건설을 투자를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산업 정책을 바꿔서 신규 건설 투자를 할 거고요. 이 경우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건설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게 주택 건설이잖아요. 아마 제가 봐서는 무지무지하게 질 겁니다. 그렇죠. 이런데 네. 건설 종목을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요거를 잘못 들어서 순간 판단착오를 드리게 한 점 죄송하고요. 네. 건설은 사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지선 연구원께서도 사자 의견 주셨는데 말씀처럼 내년에도 대선이 있다 보니까 네. 건설 정책들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자 의견 주신 이유는요?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네. 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같이 시클리컬 업종이 오르는 측면이 있어서 네, 건설업종도 같이 오르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달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도 건설업종은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나 뭐 여러 정책 모멘텀이나 이런 걸로 가격 모멘텀이 잃지 않고 있거든요. 가격이랑 이익 모멘텀 둘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과 또 이익 모멘텀 저평가되어 있다, 많이 좀 덜 올랐다 그런 측면에서도 건설업종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두 분 다 사자 의견 주셨어요. 지수만 보면 참 무미건조했던 수요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단에선 테마별 이슈와 스토리가 있는 종목이 활발히 매기가 쏠리며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밤 연준이 미국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페이지북 공개에 주목해보며 내일장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만도입니다. 오늘 처음 상담에 참여해주신 아이디 김미라님의 종목이고요. 그런데 매수가가 74,600원으로 보유액이 무려 4,500만 원에 가까이 되신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66,000원대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워낙 자동차, 특히 자율주행단이 1월 이후로 계속해서 쉬어가고 있는지라 만도도 3월 말 이후 쉽게 7만 원 선을 탈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 김미라님, 20인의 선택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매수 의견 70% 집계되면서 긍정적인 답변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의견 스튜디오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골프존 유딘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7,830원, 비중은 10%입니다. 아이디 4번 공유님이 공유해 주셨네요. 일단은 수익권에 들어오신 분이고 목표가가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근 젊은 골프 인구도 급증을 했고 코로나로 그린피가 최대치를 찍으면서 한국 골프 시장 규모가 13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되 목표가를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먼저 20인의 선택 공개하겠습니다. 보유 50%, 관망의 50% 의견 나왔고요. 매수 35% 의견 나왔습니다. 잠시 후 구체적인 코멘트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대화명 케빈 정님의 종목이고 종목은 유니테스트입니다. 매수가는 23,500원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단 업체로서 1월 달에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만 원대에서 거래되는 모습인데요. 자, 20인의 선택은 어떤 답변을 주셨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매수 45%, 관망 35%로 집계가 되는
됐네요. 자, 그럼 구체적인 가격대와 의견 스튜디오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은 앵커 도와주시죠. 네, 자 종목구조대 오늘은 안지선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안지선 연구원님이 퀀트 분석이 또 주특기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종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을 잘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만도부터 보겠습니다. 만도도 자동차 부품 업종인데 최근에 자동차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또 자동차 부품 만도도 최근에 흐름이 좀 나쁘지 않고 견조하게 흘러갔는데 지금 74,000원대에 매수하셨거든요. 만도는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저는 네. 보유 추천합니다. 보유? 자동차 업종에 네. 대한 자동차 업종 굉장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익단도 지금 3분기부터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반도체 기근 현상 때문에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단기적으로는 3분기 때 해결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이제부터는 조금 마음 놓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도 보니까 보유액이 엄청나게 많으시네요. 4,5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좀 약간 손실이 크시거든요. 네네. 매수하신 74,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저는 오. 홀드 의견. 네, 홀드 보유 의견 주시면서 뭐 차량용 반도체 보릿고개 하반기에는 좀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 만도에 대해서도 보유 의견 적극적으로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골프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혹시 골프 치십니까? 네. 아니요, 잘 못 칩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니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이 골프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골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골프존, 뉴진 홀딩스, 골프존 홀딩스 흐름 상당히 좋은데 골프존, 뉴진 홀딩스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보니까 한 네. 10%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매수가보다. 네 그러네요. 네, 네, 저는 이 정도면은 사실 제가 퀀트다 보니까 워낙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체도 한 20종목을 들고 가고 네. 그래서 한 10% 정도면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자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절반 정도는 실현해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럼 비중이 10%시니까 한 5%만 남겨두고 5%는 이익을 실현하자라는 네. 관점이시군요. 보통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추구하면 이익을 좀 실현하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네. 10%에서 15%. 그렇군요. 그렇게 뭐 네. 큰 수익보다는 10%에서 15% 정도를 네. 좀 평균 수익률로 좀 주고 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또 10%딱 났으니까 이제 좀 이익을 네. 실현하자라고 주신 것 같아요. 골프존 뉴딩홀딩스 반은 이익을 실현하자라고 주셨고 유닛 테스트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강보합권에 마무리됐는데 최근 주가 흐름 보니까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입니다. 추세가 좀 전환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수가도 지금 현재가에 비해서 손실권이시고요. 유닛 테스트는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 후공정 그쵸. 업체인데요.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컨센서스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좀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매도를 하는 게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손절하자. 지금은 조금 너무 매수가가 높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3,000원대. 손실이 너무 크시다면은 네.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금 주식 시장 전체에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진 않고 있잖아요. 네. 다 같이 올라갈 때 조금 오르면 팔자라는 그런 의견. 알겠습니다. 네. 혹시나 퀀트 담당이시다 보니까 좀 손실이 나면 가차없이 또 매도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반도체 업황도 좋지 않고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하실 때 좋은 얘기가 나와서 상승할 시에는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자.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도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자, 퀀트 담당이시니까 또 종목 분석 잘 객관적으로 해봤습니다. 종목 구조대 오늘 안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